자, 반갑습니다. 김희천입니다. 목소리 들리시면은, 자, 음성 들리시면 수작심 올려주세요. 자, 11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이 빼빼르도이 1111, 빼빼로를 먹어야 하는 날인가요? 자, 일요일, 화목 일을 공방을 하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는, 나머지 기간도, 저녁 방송 진행할 수 있어서 오늘은 좀 열었습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네, 오늘 시황 좀 간략히 보고 그리고 나서 정치 테마주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 어제 제가 눌릴 수 두 가지 시나리오야겠었죠. 눌리다가 올리거나 먼저 오르면은 누르거나 주반에 그런데 초반부터 눌렸습니다. 오늘 미국장 또 빠질 거잖아, 그죠? 미국장이 지금 약세인데 뭐 어쨌거나 홍콩 사태, 항생지수 하락 영향은 뭐 갈 테고 지금 유럽도 빠지고 있으니 많이 빠지는 거 아닌데 뭐 미국도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륙 건너 있는 나라인데 뭐. 자, 어찌되었거나 단기 급등했었던 지수의 모습에서 적절한 조정 파동은 뭐 당연한 거겠죠. 어제 갭 띄어서 장대 음봉, 오늘도 살짝 갭 띄어서 장대 음봉. 아, 참 대단해요. 개인들 꼬셔가지고 열심히 물량 떠넘기고 코스닥, 코스피 저런 물량 쏟아내는 거 보면은 트레이딩에서 갑이야 갑. 자, 오늘이 월요일이니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만기까지 3일 남았는데 과연 어떤 흐름을 만들지 내일도 누를지 빠졌다가 눌러서 왔다 갔다 기술적인 흐름상에서는 빠져서 올라오다가 한 번 더 눌릴 수 있어요. 수요일 날 눌렀다가 목요일 날 그 양봉 들어주는 패턴이 딱 이상적인 패턴이에요. 현재 모습으로는. 때문에 내일 눌렀다가 올려서 다시 눌러서 끝나고 십자봉 정도 만들어서 그죠? 수요일 날 올리는 듯 하다가 목요일 날 양봉 만들면은 딱 좋은 패턴 분봉에서. 자, 아무튼 뭐 예상 시나리오고 가능한지는 일단 내일 모레 봐야 되겠습니다. 큰 변화는 없어요. 포지션상의 큰 변화는 없이 외인들의 누적 포지션은 287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285와 280, 290 사이. 조금 전체적으로 낮아지긴 했는데 285에서 290 사이에서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서 287에서 285 사이가 되지 않을까. 오늘 281.2니까 뭐 당일날 봐야지 되긴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4일 연속 음봉이네. 된장, 된장. 코스닥만 이렇게 그냥 된장을 만들어 놓고 있네. 자, 이 상태면은 이렇게 봐봐야 될까? 자, 어찌되었거나 이게 언더슈팅이라고 치면은 이 상태로 봐야 되겠죠, 그죠? 이 상태로 언더슈팅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이렇게 과연 여기서 다시 양봉을 만들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자, 어찌되었거나 700에 안착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내일 빠지면 양봉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코스닥은 시가가 좀 빠진다 그러면 양봉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오늘 지수가 하락한 데는 홍콩 문제도 있었고 트럼프 주둥아리에서 나온 얘기하고 중국에서 나온 얘기하고 안 맞으니까 매치가 안 되니까 항상 트럼프 주둥아리에서 나온 말이 문제가 됩니다. 자, 아시아 시장은 그랬던 거고 거기다 플러스 제약바이오 중에 이제 메디톡스죠. 메디톡스가 중국에서의 허가 문제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들도 뭐 중국에서 그 한 회사의 허가 문제 가지고 왜 지랄하고 왜 저기 제약바이오주를 다 매도하냐고 기관 외인들이 그죠? 참 역같아 그런 거 보면 그죠? 자 어찌되었거나 세 가지의 이유로 우리나라 지수는 좀 하락을 했어요. 미국 시장 신고가 가든 뭐 하든 지랄하고 상관없이 자 그러다 보니 오늘은 하락을 하고 뭐 일단 제가 뭐 단톡방에서 올려드렸듯이 지지선 거의 그 자리까지 내려와서 일단 아래 꼬리 살짝 달았어요. 딱 밀린다고 하면은 내려올 수 있는 자리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 자리까지 내려왔어요. 660, 2120 아침부터 지지선 잡아드렸는데 10시 반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그랬더니만 거기까지 딱 내려와서 반등하다가 막판에 또 오후장에 눌렸죠. 중국 지수 더 빠지니까. 반등 좀 보합까지 좀 할까 싶었더니 아래 꼬리 길게 달다가 코스피가 결국엔 또 내려버렸어요. 그죠? 막판에 아래 꼬리 좀 길게 달았었어요. 이만큼. 그래서 그건 약보합까지 보합 부근까지 올라왔다가 막판에 이렇게 뺀 거거든요. 거래 터뜨리면서. 자, 그래서 화요일과 수요일의 흐름에 따라서 목요일 날에 양봉이냐 음봉이냐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뭐 눌려 있으면은 만기 전에 눌려 있으면은 만기 이후로는 양봉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았다. 지금까지의 흐름상 생각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황은 뭐 이렇게 간략히 좀 말씀드리고 자 금요일 날 공개 방송하면서 종목을 추천드린 하나를 오버를 했는데 안 올라갔어요. 그죠? 네, 뭐 약하면은 매입가 강하면은 수익권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고려 제약은 대응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이 들어왔던 거라 아니 뭐 주중의 흐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서 금요일날 종가에 우리 정혜엄만 제가 문자 보내면서 매수합니다 그랬어요. 매수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급등을 했어요. 하고 금요일날 1차, 2차 목표가 있으니까 분할 매도합니다. 분할 매도합니다. 라고 했었던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를 갔다고. 오늘 이제 공방에서 추천하려고 하다가 초반에 거래 대금이 워낙 적었어요. 너무 워낙 적었어. 초반에 뭐 몇십억 정도만 내도 매매를 해볼 수 있었는데 초반에 거래 대금 적다 보니까 매매를 안 했어. 올라왔다가 오늘 바로 아침부터 상한가를 말아 올렸는데 뭔지는 아시죠? 자, 이낙연이가 이미지가 괜찮아요. 국무총리로서의 이미지가 괜찮다 보니까 총선 출마 이제 이야기가 솔솔 기대감도 일반 투심의 기대감도 작용을 하다 보니 이낙연 종목 쪽에 수급이 오늘로 왕창 돌아버렸습니다. 돌다가 뭐 황교안 쪽도 일부 돌고 유승민 쪽도 일부 돌고 이쪽도 조금 돌고 떨거지들 수급이 돌았죠.
메인 수급들은 이낙연 쪽으로 쏠리고 떨거지들 수급이 돌다 보니까 홍정욱 쪽도 올랐죠. 홍정욱도. 저는 이 정도 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등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다음부터 올려치고 며칠 조용하다가 또 한 번 오늘 양봉 만들고 윗골이 나왔죠. 자, 그래서 오늘의 메인은 지수도 하락할 때 이낙연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 테마 공략법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을 기회를 잡아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뭐 정책주들도 있고 한데 인맥주 중심으로 해서 뭐 이낙연, 황교안, 유시민, 홍정욱 등등등등등등 뭐 이렇게 보면 다 나오죠. 다 나오죠. 그런데 오늘은 이낙연 종목만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해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정치 테마 공략하는 데 있어서 핵심 사항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도 뭐 경험했었지만 이제 주식 투자 경력가 25년 이상의 전업 10년이 훨씬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지금 뭐 대선만 해도 두 번을 겪었는데 메인 대선을 세 번을 겪었죠. 세 번은. 자, 그러다 보니 첫 번째는 이제 정치 테마 공략의 핵심 사항은 인물의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인물의 내용. 학력이냐? 가족이냐? 종교적인 관련이 있느냐? 과거 활동 경력에서 뭔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는 그 인물의 주요 정책 관점이 무엇이냐 알 필요가 있죠. 정책 관점이 무엇이냐. 정치적 일정과 스케줄도 일단 이해를 해야 되고 내년 4월 중순에 총선에 그리고 뭐 2년 지금부터는 한 2년 반 뒤인데 대선이 있고 22년 3월에 그다음에 22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합니다. 자, 기본을 놓고 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세력 가치주에 대한 이해예요. 세력 가치주가 뭔지는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차트에서의 거래량과 세력의 매집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업의 실적 트렌드 등 기본적인 분석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지수가 오늘처럼 약세장일 때 주로 강세 패턴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어요. 물론 100%는 아닌데 그런 특징을 나타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기본 파동의 원리예요. 파동의 원리. 엘리엇 파동을 기본으로 해서 단기적인 매집과 수급, 분산 등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저 종목 좋다, 누구 종목이야 가겠지, 저기 점상 갈 거야 이런 막연한 마인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핵심적으로 이해하고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장주가 1, 200%, 2, 300% 오르고 나면은 후발주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 물량에 이제 분산이 되고 200%, 300% 올라가면 분산이 진행이 돼 올라가면서 계속 분산이 되니까 그리고 랠리를 하면서 올라가는 거 랠리 자금들은 똔똔 만드는 거고 후발주가 형성이 되는데 종목이 많아질 경우에는 그룹핑이 됩니다. 1군, 2군, 3군 이렇게 그룹핑이 돼요. 이낙연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룹핑이 되어서 오늘 움직였어요. 물론 오늘 이제 대장이었던 애는 남화산업이었고 그다음에 남선알미늄이었죠. 남선알미늄은 1,000원대에서 꽤 많이 올라와 있잖아. 대장 쪽으로 제일 먼저 올라왔던 애가 남선알미늄이었죠.
많이 올랐어. 2, 300%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발주자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게 남아산업이잖아요. 이월드였다가 남아산업. 후발주자들에서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왜 대장이 2, 300% 올랐는데 왜 대장이 못 가고서 후발주자가 생길까? 그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종목 발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왜 그럴까요? 아시는 분. 책글을 열어두었습니다. 아시는 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물량 털어내려고 쉬면서 올려야지. 모든 지수 주가 상승에서는 주가 상승의 배경에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돈이 들어가는데 유통 물량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와 바닥에서 움직일 때와 랠리를 해가지고 2, 300%다 올라가 있을 때와 랠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왜 시총이 커졌잖아. 시총이 커졌잖아요. 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랠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종목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더 들어와야 돼. 자금력 있는 애들 더 들어와가지고 야야 우리 이거 어떻게 좀 하자. 야, 지대 물량도 좀 받고 통정 좀 하자. 정을 좀 통하자. 그래가지고 올라간다.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죠. 많이 올랐던 남선 알미늄도 또 올라갔잖아. 그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바닥부터 해가지고 10배, 20배, 30배 올라가는 종목도 나올 수 있어요. 분명 나올 수 있어요. 그건 대장의 힘입니다. 대장의 힘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2군, 3군 혹은 2순위, 3순위 종목들이 움직이는 배경에는 이거를 움직이는데 나는 자금력이 부족해. 아, 나는 여기까지 못 가겠어. 도저히. 유통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자금이 덜 들어가는 종목을 가지고 나는 해볼래. 라는 세력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기본적인 문제는 자금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금력. 시총이 높아지면 그만큼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그러니까 높아지고 나서 여기서 분산을 시키면서 새로운 종목들을 찾아서 바닥에서 거래 터트리면서 이제 매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메인 세력들은 몇 개를 타겟을 잡으면은 그 종목을 대선 끝날 때까지 아마 끝까지 울고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울고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대장은 대장이니까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과거에 이제 대선주들도 보더라도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대장은 기본으로 보되 여기서 다 놓을 수가 없어요. 다 놓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이 후발주자들이 생기게 돼요. 후발주자들. 오늘 대장이 뭐였어요? 남화산업이었잖아요. 그죠? 남화. 애초에 대장은 뭐였어요? 남선 알미늄의 이월드였었잖아. 이월드가 오늘 올라갈 거는 생각했어. 왜? 관군제 때문에 중국 관군제 때문에 1시간 동안에 16조 원이 거래가 됐다는데 거기에 이랜드 우리나라 회사들이 중국 진출해가지고 수혜도 엄청나게 봤어요. 1시간 동안 수백억 매출 발생시키고 막 그랬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월드는 올라가겠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약했죠. 근데 남화가 대장 쪽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 많은 남선 알루미늄이 뒤이어서 상한가를 갔죠. 거래대금 많이 들어가 상한가는 3,700억이고 남아선은 161억밖에 160억밖에 안 들었단 말이에요. 남선 알루미늄은 3,700억이고 힘든 거죠 상대적으로 그죠? 얘는 가벼웠고 이러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추세를 타는 남선 알루미늄이 있더라도 대장이 바뀌게 되는 케이스가 생깁니다. 왜? 상대적으로 가볍게 올라가거든. 가볍게 올라가거든. 금요일 날은 대장이 아니었어요. 남아산업이 아니었어. 다른 애들은 별로 안 움직이고 토건이 움직였어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데 오늘 같은 날 한쪽으로만 집중된 거였죠. 아, 총선 기대감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벼운 남아가 말아 올렸고 뒤이어서 남선 알루미늄의 거래 터트리면서 거래 대금도 많이 생기면서 상한가를 말아 올렸다 풀렸다 올렸다 풀렸다 그러면서 종가상으로는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올라가다가 윗꼬리들 만들었고요. 자, 그래서 대장주가 많이 올라가고 나면 후발주들이 형성이 돼요. 후발주들이. 그래서 물량을 분산하면서 왜 올라가서는 돈을 벌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비중이 적은 물량이 유통 물량이 적거나 자금이 덜 들어가면서 이제 랠리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매집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어나더 세력들이 매집할 수 있고.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남아산업의 거래량 특징을 이야기를 하면서 매집 거래량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유튜브 방송 돌려보세요. 이낙연 종목을 메인으로 오늘 보려고 하는데 이낙연 종목이 좀 많아졌어요. 종목이 많아질 경우에는 이제 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그룹이. 그래서 2군으로 지난주 초에 지지난주인가 초에 생겼던 종목이 급등하고 상한가 같은 종목이 SDN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아까 다 볼 거예요. SDN이 있었고. SDN이 있었고. 그다음에 부국철강이 있었어요. 부국이가 있었어. 얘네들이 지지난주에는 대장이었단 말이죠. 2군 종목 애들이. 그러다가 한쪽으로 전체적으로 주목이 이낙연이 주목을 받으니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였는데 애초 대장들이 움직였던 거죠. 강하게. 상황에 따라서 패턴들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제 우리는 경영원들은 남화 산업에 집중을 했어요. 남화 산업에. 남화 산업에 집중을 했었어요. 애초부터 상장된 지 오래지 않았는데 남화 산업에 집중을 해서 물려 있다가도 기다려서 올라왔고 중간에 단기 매매도 한번 하고 기다려서 지지난주에 신규 매수 추매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온 거니까. 그리고서도 이제 상한가 갔으니까 그 자리부터 50%가 올라왔어요. 지금 50% 넘게 올라온 겁니다. 자, 요거는 좀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정치 테마 공략의 핵심 내용들은 요 내용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 세력 가치주는 이제 저의 기법이지만은 거기서 중요한 것은 거래량과 세력의 매집을 이해를 하고 실적 트렌드하고 기본적인 분석도 봐야 된다라는 거. 이 중요합니다. 파동 원리 이해하는 거. 파동 원리 이해하는 거. 단기적인 흐름과 중장기적인 흐름에 있어서의 그 종목들이 어떻게 파동을 만들면서 흐르는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 됐나? 그리고 자, 넘어가서 자, 이낙연 종목을 좀 오늘 중심으로 보기로 한 거니까. 이낙연 1952년생이에요.
전남 영광군 태생에, 광주 제일고등학교, 서울대 법학 학사고, 2000년도에 16대 국회의원 당선하면서 14년도에 전남 도지사 당선이 됐어요. 17년도에 45대 국회 국무총리 임명이 되었고요. 이력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알고 있는, 대부분 알고 있는 종목들을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 외의 종목들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 외의 종목들은 다 알고 있는 종목들이니까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한참 됐으니까. 남선, 남화, 토건까지, 이월드, TK, SDM, 부우철강 이 정도 7개 정도 종목을 체크를 해볼게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이게 테마로만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기업도 같이 봐야지 좋은 것이냐,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자, 그럼 남선알미늄부터 보겠습니다. 자, 남선알미늄. 앞에서의 제가 이제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매집, 거래량, 매집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거래량과 매집. 거래가 터진 자리가 어디였어? 기가 막히게 예쁘고 횡보하다가 거래 터진 자리가 어디였어? 작년 중반이었단 말이야. 작년 중반. 이 자리. 탁 상한가 갔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1,000원 초반대에서 지금 5,000원까지 올라온 거죠. 그죠? 주봉으로 보더라도 거래가 빵 터졌어. 이게 매집 거래. 한 번밖에 안 나왔어, 사실. 이게 박스권 횡보가 한 3, 4년 되기는 했습니다. 3, 4년 되기는 했어요. 자, 여기를 놓고 이렇게. 되게 좋아 보였어요. 이 앞에 이 박스권에서 이런 거래량. 이거는 매집 거래예요, 매집 거래. 결정적이었던 게 여기였죠. 17년도 중반. 그리고 거기를 돌파를 해서 올라갔단 말이죠. 그리고 파동 만들면서 올라가는 거죠. 얼추 그냥 세 번째 파동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죠. 남산알미늄은.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어떤 회사인지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 그냥 이 차트로만 봐야 될 것이냐. 그래 뭐가 있어. 근데 액면가로 보기에도 상당히 좋은데 기업의 내용을 좀 한번 봅시다. 금속, 철강 금속 업종에 알미늄, 압연, 압출 직원이 600명이 되는 데다가 600명이 되는 데다가 자, 자동차 부품과 전방산업이 자동차네요. 그죠? 건설 쪽도 있네요. 전방산업이. 부품, 자동차도 있고, 건설도 있고. 자, 그리고 실적을 한번 봅시다. 매출이, 물론 여기서 보여지는 건 이제 2년치밖에 없는데, 11년도 있고, 18년도 있어. 왜 중간에 왜 없지? 이상하네요. 자, 뭐 한 3천억대 매출을 하면서 2019년도 상반기가 1,500억이었어요. 1,600. 18년도? 8년도죠. 3천억 넘어가겠죠. 19년도도 얼추 뭐 비슷한 흐름은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실적이 플러스고 기본적으로 순이익률이 7% 되고 영업이익률도 3%가 되고 ROE 13%예요. ROE 13%면 장사 잘하는 회사죠. 그죠? 뭐 PBR, PER에서는 저평가는 아닌데 이 정도면 상당히 좋습니다. ROE. 양호. 그죠? 양호하죠? 남선알미늄. 그러니까 물려도 기다려올 만한 종목이겠죠.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그죠? 물론 이제 박스권 바닥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왔어요. 거래도 많이 엄청나게 터졌어. 거래도. 왜? 이낙연 아마 기대감 때문에 그랬을 수 있습니다. 되게 좋았죠. 이 자리가 박스권 자리가. 장기간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거래량 터지는 종목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용도 괜찮다 그러면 금상첨화. 자,
최근에 남선 알미늄은 이러한 종목이었어요. 과연 이제 기술적인 흐름과 기업의 내용으로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서 갈지도 잘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선택은 안 하겠어요.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상한가 종목 중에 남아산업. 남아산업은 신규 종목이었어요. 이제 1년 채 안 돼. 이제 1년 된 종목이에요. 1년 된 종목. 자, 기업 내용을 한번 봅시다. 골프장 운영에 레저, 오락 문화 업종에 남아토건이 대주 주면서 그죠? 실적도 괜찮고 올해 상반기 71억 매출에 하반기까지 합치면 뭐 140억 정도는 되겠고 순익률 34%의 영업이익률이 32%. 실적은 뒤있다 좋네 그죠? ROE는 그런데 이게 낮아. 왜? 전체적인 매출이 낮아서 그래요. 매출이 커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PER이 높을 수밖에 없죠. 저평가 보면은 저평가된 종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꾸준해. 꾸준해. 오락문화 레저 쪽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수익은 창출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보여져요. 액면가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1년밖에 안 된 회사인데 초반에 거래량 터지면서 움직이고 그다음에 쭉 거래 감소하면서 빠졌는데 기본적으로 처음 거래 올라왔었던 자리 8월 달에는 좀 이렇게 안 빠지는 회사들이 없긴 한데 중간중간 이제 거래량이 터졌죠. 최초 매수했던 자리가 아마 여기서부터인가 했을 거예요. 이 자리부터 작년 올 봄부터 매매를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하락 파동 겪으면서 왔죠. 중간에 단기 매매도 한번 하고 오다가 여기서 올라갈 거 생각을 했는데 변동성 만들고 여기서 신규 매수를 다시 했죠. 추매도 하고. 금요일 날 일부 분할 수익 챙기고 오늘 상한가를 간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제가 거래량의 비밀을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을 해드렸죠. 거래량, 거래량.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들을 기본으로 보더라도 8월 달에 하락은 거래 없이 빠진 거라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죠?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들. 요 자리, 요 자리. 그러면 요 자리, 요 자리. 그다음에 요 자리, 요 자리. 그죠? 그리고 여기. 그 메인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를 넘어서서 올라갔어요. 위로 매물이 있었지만은 그 다음엔 제가 이게 신고가 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를 했거든요. 돌파를 하면은. 신고가를 갔다. 기억나시죠, 본부장님? 신고가 갈 가능성이 높다고. 위에 매물이 있어도 이 신고가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다고. 신고가. 간다고. 많이 강조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거기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니 남아토건도 같이 봐야 되겠죠, 그죠? 아, 너무 겸손하세요. 자, 남아토건도 봐야 되겠죠. 남아토건의 주주도 NQ 산업이 있네, 그죠? 남아토건. 아, 그런 건가요? 자, 남아토건도 봤더니 실적 괜찮고 꾸준한 상황이고 3년 차로 보면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죠? 500억 넘어가는 상황이고 영업이익률은 좀 적어요. 토건은 순이익률은 7%면 괜찮지 이 정도면은 기업도 괜찮아. 메인 거기다가 또 이제 그 다음 볼 수 있는 종목이 예. 예.
이월드 있죠, 이월드. 이월드. 이랜드 계열의. 이월드도 추세가 되게 좋았어요. 좋았어. 기업 상태를 보면은 이 어떻게 인맥으로 연관이 되는지는 찾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거기까지 세세하게는 이야기를 안 해드릴게요. 얘도 실적이 좋고 19년도에 실적이 매출이 영업이익이 증가할 추세예요 지금. 상반기만 해도 지금 이게 중국 진출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져요. 해외 진출 때문에. 상반기에 지금 3배가 올랐어. 1년치, 작년 1년치보다 3배 가까이 올랐단 말이죠. 2배 반. 그죠? 2배 반. 자, 제일 강했었던 종목 지금 3개를 봤는데 4개를 봤잖아요. 그죠? 4개를 봤는데 어때 기업 상태가요? 기업 상태가 어때요? 다들 괜찮죠? 이낙연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태의 종목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 중에 없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없는 종목들. 그다음에 여기에 연결된 정책주도 있습니다. 정책주도 있는데 그건 패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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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3번전자가 있었어요. 3번전자. 3번전자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올해 한번 매매를 했다가 여기서 매매했다가 여기서 잘 나왔어요. 신용 비중이 너무 컸어. 기업 상태도 별로 안 좋았어. 실적도 막 마이너스 되고 빠지고 있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나오고 다른 종목 본다고 들어갔던 게 남아산업이었어요. 남아산업, 남아토건, 뭐 알미늄, 이월드, TK 이런 것들 보고 들어갔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일단은 뭐 판단을 잘 해보셔야 돼요. 그게 뭐 썩 아주 나쁘지는 않은데 실적이 빠지고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할 것이냐. 선택을 할 것이냐.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나름 실적이 증가를 하면서 연관성이 있는 종목. 베이스 실적 트렌드의 베이스가 되면서 관련이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할 것이냐. 그 중에서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할 것이냐. 추세는 좋으면서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할 것이냐. 연관이 있는데 아직은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할 것이냐. 바닥에서 거래가 빵빵 터지면서 매집이 흔적이 있는 종목들을 선택을 해서 시간을 기다릴 것이냐. 몇 가지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지난주에 올라왔었던 종목 중에 SDN이나 부국철강이 있어요. 부국철강이 있습니다. 자, 부국철강도 신고가를 찍었어요. 그죠? 오늘. 부국철강은 금요일 날 우리가 단기로 종가에 매수했던 종목이에요. 우리만 공개 방송하면서 같이 매매를 안 했어, 제가 일부러. 우리만 정회원들만 문자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올라가서 수익을 당기니까 수익 챙겼지. 왜? 다 스윙이나 중기로 길게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패턴들을 만들어줄 때는 단기 공략도 하는 거죠. 단기 공략. 단기 공략. 단기 공략도 하기 때문에 금요일날 이제 추천했으면 좋았지. 추천했으면 좋았지. 근데 공방할 때 올라간 거 별로 없이 추천 안 하고 우리만 추천해서 좀 그렇지만은 자 우리는 오늘 단기로도 바로 하루 만에 올라가서 잘 먹었어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파악할 내용들이 있죠. 파악할 내용들 그죠?
뭐 다 아실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이제 초보라든가 깊이가 없으시거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뭐부터 봐야 되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그럴 수 있는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초보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 기술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파동 원리하고 이 이제 이 세력 가치주에 대한 이해를 하면은 요거는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라고요.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파동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파동에 대한 이해. 그러면서 종목들을 어떤 종목들을 가져갈 것인가를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체크를 했듯이 그 중에서 과연 나중에 물론 앞으로 대선까지는 2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어요. 내년 총선 끝나고서도 1년 반 이상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부터는 한 2년 정도를 정치 테마주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비중 있게 매매를 하고 단기 매매도 하고 수익 매매도 하고 중기 포트도 가져가야 됩니다. 거기서 돈이 많이 돌아요. 돈이 되고 계좌의 색깔이 바뀔 겁니다. 거기다 계속 강조했던 제약 바이오도 봐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정치 테마주를 어떤 종목을 봐야 될 것이냐. 시간이 아직까지 있긴 하지만 어떤 걸 봐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험치로 볼 때, 경험상 볼 때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 종목이 빠져버려. 가다가 말고 빠지거나 끝까지 가서 시세를 내고서 빠지거나 그런데 욕심분이라고 더 보다가 혹은 높게 올라가서 매수를 하다가 흘러내려와서 마이너스 50%, 70%, 80% 되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더라도 중간에 오히려 워낙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상황이 정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변동성을 되게 크게 만들 수가 있다고요. 뭐 하나 때문에 이슈 나와가지고 안 좋은 이슈 나와서 하한가를 가버려. 홍정욱이처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잘라야 돼요? 그거 하한가 갔으면 그 종목은 이제 끝난 거야? 망하는 건가? 회사가 망하는 건가? 고민해봐야 될 문제잖아요. 그죠? 아내 상황을. 둘이 막 경쟁하면서 가다가 어이 둘이 우리 저기 합치자. 한쪽으로 몰아주기 했어. 한쪽 관련된 종목은 빠질 거 아니야. 그래서 빠졌다 그러면 그 기업은 망하는 건가? 아니잖아요. 내가 대응을 못했어. 그럼 망하는 건가? 그러한 변수들을 경우의 수를 감안해가지고 기업의 본질적인 본업의 상황들도 체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는 거죠. 실적도 베이스가 되고 업황도 받쳐주고 있고 실적 트렌드들도 괜찮은 종목들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대장격인 종목들을 메인으로 보고서 가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 테마주를 선택을 할 때 저런 앞에서 언급했었던 내용들을 기본으로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을 탐색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돼요. 우후죽순 나오는 경우들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종목만 해도 지금 이낙연 종목에서 한 20개 가까이가 돼요. 과거에 박근혜 종목이 엄청나게 많았었고 정책까지 들어가게 되면 총선 지나고 정책까지 들어가게 되면 종목 수가 엄청 많아집니다. 과거에 박근혜 때는 막 70개, 80개가 됐었어요. 안철수도 그렇고 문재인 때도 그랬고 제일 많았던 때는 이제 박근혜 종목하고 안철수 종목이 되게 많았어요. 박근혜 때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박근혜 때 엄청나게 많았어요.
사고를 쳐서 문제였지.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면 우후죽순 후발주자들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인맥으로도 뭐 1군, 2군, 3군, 정책으로도, 정책은 이제 그 하부 단위로 또 이제 어떤 정책 몇 개, 어떤 정책 몇 개, 뭐 다른 정치인들하고 겹치기가 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정책으로는 맥을 같이 하면 이제 겹칠 수가 있죠. 인맥주는 다를 수 있으니까 물론 일부 이제 동문에서는 겹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아직은 많지는 않지만 현재 있는 이제 순환매가 일어나는 정치 테마주들 인물들 중에서는 아직은 많지는 않아요. 종목들이 많지는 않지만 요거를 필두로 해서 내년 총선이 지금 11, 12, 1, 2, 3 5개월 남았어요. 요걸 필두로 해서 전적으로 일부의 제약 바이오와 바닥에서의 반등이죠. 반등과 함께 정치 테마주들의 순환이 일어나면서 개별주 장세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장이 좋아지면서 지수가 올라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서도 수급이 돌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수에 상관없이 테마를 타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섹터가 요 정치 테마주예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시장 거래대금이 이제 6조 원 넘어가다가 제약바이오주 대형주에 쏠리면서 6조 원 넘어가다가 오늘은 이제 4조 원 정도 됐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는 5조 원이 좀 넘어갔고 둘이 합쳐서 이제 9조 원 수준인데 뭐 10조 원이 넘어가야 좋기는 해요. 개별주 장세로서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아직 그렇게 활발한 개별주 장세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시기가 시즌이니만큼 그러한 개별주 장세가 지속이 될 아주 활발한 장세는 아니더라도 지수가 일정 부분 올라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이제 지수와 관련된 경기주들이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러한 테마주들이 움직이느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게 4, 4분기부터는 추석 지나면서부터는 정치 테마주를 집중해서 보세요. 강조 많이 했었고 4, 4분기부터는 3, 4분기부터 봤었던 제약바이오주들은 4,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봐야 됩니다. 한 분기 정도 늦어졌으니까 보세요라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녹방 돌려보셔도 유튜브 보셔도 과거 거 보셔도 그런 얘기 제가 자주 했어요. 자, 어찌되었거나 그러한 개별주 장세와 테마 장세와 비중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총선까지 정치 테마주들이 인맥주들도 있지만은 중간중간에 이제 정책주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그때그때 테마가 형성이 되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종목들의 메인 그리고 지금은 정치 테마주들은 총선도 봐야 되지만 대선까지 봐야 돼. 그래서 앞으로 2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2년. 딱 2년이에요. 2년. 2년 동안 내 계좌를 만들어가지 못하고 계좌 색깔을 확 바꿔서 올리지 못하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시즌이에요. 5년마다 한 번씩 있는 5년마다 2년을 2, 3년을 지속적으로 해볼 수 있는 시즌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갖는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려면 어제 얘기했던 거래량과 매집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되고 세력 가치주를 이해를 해야 돼요. 세력 가치주를 이해를 해야 돼요. 모든 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본적인 분석. 지금 설명을 했죠. 이슈는 뭐야? 이게 테마잖아. 이게 정치 테마.
이거는 매집을 보는 거고, 거래량을 통한 매집을 보는 거고. 이걸 통해서 그 종목들이 발굴이 되다 보니까 종목이 많잖아요. 그러면 중기 포트도 일정 부분 포트 포함해서 가는 거고. 조만간에 한 종목이 아마 막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 종목이 있어요. 왜? 신기술이 편입되는 애들이 있거든. 정치 테마로, 정치인으로. 기본은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종목들이 발굴이 되어야지 상대적인 걱정과 리스크 없이 2년 동안 충분한 수익과 계좌의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종목들을 지금부터 이제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지금 뭐 남아산업 상한가하고 내일 갭 떠서 다매도 한다고 해도 에이, 뭐 지금 50% 올라가 있으니까 갭 뛰면 막 7, 80% 올라가겠죠. 뭐 그거는 스윙 관점에서의 매매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죠. 근데 중기 포트로 가져가는 종목들은 시간을 더 이겨내야 되고 100%, 200%, 400%, 500% 가는 종목들이 허다한데 앞으로 이제 허다하게 더 나올 텐데 하락 파동 시장이 끝나고 났으니까. 그래서 이 세력 가치주의 의미가 그거를 의미해요. 이슈는 이게 지금 정치 테마로 가는 거고 엮이는 거고 그죠? 여기선 엄청나게 돈이 돕니다. 그 돈이 도는 배경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왜 여기서 돈이 도는지.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의도되었건 의도되지 않았건 그냥 일반적인 투심이건 의도된 투심이건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정치 테마에는 돈이 그렇게 많이 돌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세 가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그동안에 하락장에서의 소력을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복구를 하면서 극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극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힘들으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좀 해보자고요. 그렇게 해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정치 테마주 공략 부분들은 이걸 기본으로 해서 기술적인 흐름 잘 원리 파악하시고 그리고 종목들도 종목은 지금 핵심적으로 말씀드렸던 몇 개 종목이 있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어요. 현재까지 나온 종목만 해도 오늘 움직이고 했던 종목만 해도 지금 아까 20개 가까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한 20개 돼요. 20개 지금 보니까 20개. 20개 정도가 돼. 이낙연 종목만 해도. 이제 메인 종목들을 중심으로 이제 트레이딩은 해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정말 괜찮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바닥권에서 또 매집 현상이 보인 종목이면은 포트로 편입을 해서 좀 길게 볼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시즌이 왔으니까 정치 테마주들 급등주, 정치 테마주, 인맥주, 정책주들을 본격적으로 매매할 시즌이 왔어요. 플러스 알파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 제약 바이오주들. 그래서 내가 장중 방송을 청취할 수 있다. 급등주, 정치 대선 테마주 단기 매매 해가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방송 청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급등할 수 있고 이게 지금 정치 테마주, 대선주, 자, 한 2년은 본격적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정치 테마주와 함께 일부 바닥권에서 실적 트렌드 그러면 기술적인 트렌드 추세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제약 바이오 포트 가져가면은 여유 있게 가져가면은 정말 큰 돈이 됩니다. 대박주들은 거기서 나와요. 대박이 상한가 하나 먹었다고 대박이 아니라 정말 대박주들은 그런 데서 나옵니다. 대박주들은. 자, 그렇게 방송을 청취하시면 뭐 단기성, 스윙성 매매 해가시면 되겠고 방송을 청취하기 어려우신 분이다 그러면은 스윙 이상 중기 포트로 지금부터 바닥에서 매집돼 있고 항상 이제 매수는 거래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게 됩니다. 거래 바닥에 거래량을 주시하라고 어제 또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잘 되새겨 보시고요. 이렇게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오늘은 이낙연 종목을 집중적으로 좀 앞에 이야기를 하면서 종목들 체크를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정치인 종목들, 정치 인물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시간이 되면 뭐 한 두 명, 세 명씩 같이 보더라도 종목들을 일단 좀 메인 종목들을 다 알고 있는 종목들을 체크를 해가면서 어떻게 공략을 하면 좋을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네, 잘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잘 대응하시면 돼요. 자, 왜 우리가 오늘 공개를 했겠어요?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수익이상 종목들은 공개 안 합니다. 네. 이해되시죠? 잘 판단하세요. 자, 그리고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하기 어렵고 대선주의 정치 테마주, 그다음에 제약바이오주의 제대로 된 맛을 좀 여유 있게 편안하게 가져가면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한 밤 되시고 지금까지 김희천이었습니다.